안녕하세요. 노동법의 노동법의 정석 임론. 고놈입니다. 네, 어젯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안 찍을 수가 없는 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정권 하에서 노동 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노동 공약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유의미한 것들을 한번 추려봤는데요. 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예, 네, 첫 번째로는 근로자 추정 제도입니다. 네. 기존에는 이 노동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네,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그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점을 근로자가 직접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됐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구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기업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반증권이고 근로자 일단 추정제도로 가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기업이 특정 인원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을 하면은 네. 그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지 근로자가 아니면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일단은 근로자로 깔고 가고 네.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회사가 입증해야 된다. 네, 뭐 네. 실례로 헤어 디자이너가 네. 가장 많은 케이스인데 사실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헤어 디자이너 분들은 대부분 근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형식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을 하다 보니까 이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내가 근로자다, 난 노동법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런 입증 문제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겠다. 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근로기준법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안 되는 근로기준법 대표적인 게 뭐 휴일, 네. 그 다음에 연차 휴가, 네. 그 다음에 시간의 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 네. 그 다음에 해고 제한,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5인 미만 사업장, 영세업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에 대한 보호가 조금 미흡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를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이제 노동법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날이 곧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들도 본인의 이제 노동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사업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소위 노란 봉투법이라고 하죠. 네, 그 개정을 거의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었죠. 네.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빨리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정도로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원청을 상대로 하청 노동조합이 교섭을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이미 판례법리로 있었던 부분을 법제화하겠다는 부분. 또 하나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내용인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이나 쟁의행위 시에 손해배상 책임, 감면 문제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동일 업무에 대해서 이제 용역업체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용역업체 소속이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신규 용역업체가 고용 승계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화 내용을 공약으로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원청이 있고 용역업체가 있는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근데 형식적으로 용역업체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네. 그런 문제점들을 기존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서 고용승계 기대권이라는 걸 인정을 받았어야지 인정이 됐지만 네. 이제는 이걸 법제화해가지고 고용 보장을 하겠다 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장 내에 노사 자율의 협의를 주도를 할 근로자 대표 위원회를 이제 상설기구로서 제도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현행법 하에서는 근로자 참여법상에 노사협의회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에 각종 합의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 대표 제도가 있죠. 네. 근로자 대표위원회라는 것이 노사협의회의 보완적인 제도인 건지 근로자 대표 제도의 보완적인 제도인 건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네. 아니면 제3의 영역일 수도 있겠죠. 네. 이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사의 자율적 직장 내 노동 조건과 고충 처리들을 논의하도록 그 권한을 부여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네. 제가 추측을 좀 해보건데 네. 기존의 뭐 노사협의회나 아니면은 근로자 대표 제도와는 제3의 별개 제도이지 않나. 네. 소위 우리가 얘기를 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85%죠. 그 대표 없는 노동 사업장에서도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 시스템을 조금 강제화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새로운 제도라
저는 주장을 해봅니다. 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특히나 이러한 집단적인 근로조건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네, 다음으로는 근로감독 인력 증원과 지방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근로감독 강화하겠다는 네. 의지로 보입니다. 네. 기존에는 근로감독관들,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진정사건이나 고발사건 처리하는데도 허덕이죠. 그렇죠. 그런 틈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근로감독 확대를 위해서 지방 공무원분들한테도 권한을 확대를 하겠다 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지방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바빠지시는데 그렇죠. 공무원분들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노동법원 설립과 노동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노동법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논의가 오고 갔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넘어가고 네. 노동위원회의 실효성 강화하기 위해서 노동위원회에 이러한 기능을 추가하겠다라고 한 내용 중에 네. 유의미한 것이 있습니다. 네.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분쟁 조정 기능을 부여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기존에는 이제 성희롱이나 괴롭힘이 발생을 하면은 1차적으로 회사가 네. 조사를 하고 판단을 내리죠.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라든지 객관성 문제가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이게 괴롭힘이냐 성희롱이냐가 이다 아니다 이 문제만 있었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제3의 그 합의 영역 네. 서로의 입장을 조금 조율을 해서 합의로 끝내는 그런 제도를 노동위원회에 마련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제3자의 시각을 조금 개입을 하겠다라는 내용과 네. 그다음에 화해 제도를 좀 추가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읽혀집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산재 보상 체계에 국선 노무사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업무상 사고와 질병 두 가지로 분류를 하죠. 네. 사고는 입증이 어렵지 않은데 업무상 질병은 사실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 입증이 어려운 질병 영역에 국선 노무사를 도입을 해서 국민들한테 도움 주겠다 이런 네. 의지로 보입니다. 네, 지금도 뭐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에서는 월보수 이제 300만 원 미만이신 분들한테 국선 노무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죠. 네. 다음으로는 산재 예방을 위해서 기업의 안전보건 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공시해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네. 그다음에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차년도 활동 계획, 그다음에 산재 발생 현황, 그리고 재해 발생 시의 대책과 이행 계획 등을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이미 산업안전 차원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있죠. 큰 틀에서 중대재해처벌법도 뭐 처벌을 하기 위한 법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예방을 위한 법입니다. 네. 그런 예방 차원에서 조금 더 투명한 공시제도로 도입을 해서 네. 조금 더 산업안전을 보완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지만 무죄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아무래도 예방을 더 힘을 쓰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시제를 도입을 해서 기업 이미지와 좀 직결을 하겠다라는 그쵸.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공공기관부터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의 임금 현황을 공개를 하고 네. 그 다음으로는 민간 사업장으로까지 이 공시 대상을 의무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성별에 의한 임금 수준 차이가 나는 건 뭐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시제도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에서 제안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데이터가 직접 눈으로 보여진다면 그거 자체로 변화의 이제 출발점이 될 수가 있죠. 네. 네, 다음으로는 주 4.5일제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저희가 주 4.5일제 관련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영상을 다뤄봤었죠. 그렇죠. 이렇게. 네. 네. 소위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 현재는 주 40시간이죠. 이거를 36시간을 줄여서 월, 화, 수, 목은 8시간씩 일을 하고 금요일은 4시간만 일을 하고 퇴근을 함으로써 워라밸도 챙기고 과로사도 예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이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사실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용어는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해서 합의를 한 내용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판례에서 말하는 포괄임금제는 그건 아니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포괄임금제를 금지를 한다라고 하는 게 판례에서 말하는 그 포괄임금제를 금지를 할 건지 네. 아니면 소위 사전에 연장근로 합의를 한 것까지 금지를 할 건지 네. 어느 범위까지 금지를 할 건지에 대해서 입법론적으로 좀 고민이 많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의 연봉이 정해져 있고 그 연봉 안에서
일정 정도 사전 연장 근로로서의 임금 쪼개기를 금지를 하려고 한다라는 목적이라면 네. 사전에 연장 근로 합의는 안 된다라는 규정 자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취지가 그대로 살려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효성 차원에서 포괄임금제 금지법은 구체적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차 휴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차 휴가의 취득 요건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1년 단위죠. 연단위 연차는 1년 단위로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면 366일을 일한 사람은 15개가 온전히 생기는데 364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생기는 연단위 연차는 네. 그런 현상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자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발생을 시키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저축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요거는 연차휴가의 사용 기간을 1년이 아니라 3년 이런 식으로 좀 연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근무 시간 외에 이메일,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의 연락에 응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명문화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네. 그쵸, 이게 저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업무 시간 이외에 연락을 하고 대답을 하는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연장 근로냐라는 네.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쟁점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명문을 규정을 통해서 차라리 연락하지 말아라 이렇게 입법화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말로 실효적인 법안이 되려면은 나의 상사, 나의 사업주로부터의 연락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나의 고객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돼야지 그렇죠. 실은 이게 실질적인 보장인 거죠. 하지만 근로관계에 있지 않는 제3자에 대해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실현화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네. 네. 다음으로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가 표시 없이도 그냥 신청만 하면은 내가 육아휴직 제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지금은 명문 규정상으로 사업주 허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신청만으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을 할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실효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의무 사용 신청도 없이 일정 기간의 육아휴직은 의무 사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네. 다음으로는 법적 정년이 65세로 단계적으로 이제 연장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네. 기존에는 이 정년 제도와 관련해서 정년 자체를 연장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를 기업한테 촉탁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될지 의무화해야 될지 이런 논의가 오고 갔는데요. 네. 이재명 정부에서는 65세의 정년 연장을 염두를 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위 지금 고령자 차별금지법 네. 상의 법상 정년 만 60세를 만 65세로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관련해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5세로 연장을 했을 때 정년을 60세로 놔두면 그 5년 기간 동안에 수입 공백이 생겨버리죠. 그럼 이제 노년 빈곤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차라리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년을 65세까지 늘리고 그때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면은 노년의 그 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또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외에도 노동과 사회보험 관련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이재명 정권 하에서 노동 쪽에 굉장한 변화가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변화 즉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 해두시고 좋은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